이준석 중징계 향후 전망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간략하게 새벽의 상황을 좀 정리해드리면은 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징계를 발표를 했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왔습니다. 새벽 3시에 나왔는데 3시에 나왔고, 당원권 정지 6개월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인데 이거는 또 해석기를 돌려보면 이제 11개월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6개월 동안 손발을 묶은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당대표에서 떠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전에 또 속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조금 전에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윤리위 형평에 이의가 있다.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사실상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1개월이 남았습니다. 그중에 6개월에 해당하는 기간을 당원권 정지를 해버린 거죠. 당대표는 당원의 대표인데 당원권을 정지해버리면 당대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6개월 뒤에 와서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이제 해고 수순이다. 해고 통보를 했다. 이렇게 언론들이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꾸러기님께서 어제 보여주신 시나리오 중에 중징계를 받은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셨는데.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중징계고.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징계 수위 4개를 말씀드렸죠. 처음에 가장 약한 거 경고. 두 번째는 당원권 정지. 오늘 이게 나온 거야. 맞아. 그다음에 탈당, 권유, 제명 이렇게 4개가 있었죠. 탈당이나 제명은 뭐 자동 사퇴이기 때문에 이건 뭐 얘기할 가치가 없었고 그래서 여기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경고냐 당원권 정지나였는데 지금 당원권 정지, 그 중에서 6개월이면 꽤 중징계죠. 6개월이면은 굉장히 중징계고, 사실상 이제 요 실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명을 했다, 혹은 뭐 출당 조치를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후폭풍이 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중앙당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당대표의 권한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좀 선처를 베풀었다는 느낌도 주는 약간 그런 측면에서 절충안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사실 어제 새벽 3시, 오늘 새벽 3시에 발표가 난 걸 보면 어제 저녁 7시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사실상 기자들은 이제 저녁 때부터 밤새면서 뻗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이제 소명을 굉장히 오래 들었다. 절차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자정까지 들은 것 같아요. 자정까지 들었어요. 자정까지 들은 다음에 거기에서 또 3시간 동안 토론을 벌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심의 시간도 한 3시간 됐다. 그래서 근데 사실 이거 심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바로 듣자마자 정지 6개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그 심의를 제대로 한 게 맞냐? 그다음에 이런 중요한 결정에 당 윤리위원회가 니네 정답 정해놓고 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니네 혹시 방향 다 정해놓고 지금 요식행위 하는 거니?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끝난 모양새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심은정님께서 이준석 어떻게 흑화할까요? 그러셨고, 그다음에 또 뿔난 것 같다, 이준석 대표가, 뭐 이런 댓글들이 눈에 띄어요. 근데 지금 기사 여기 한번 가까이 비춰주시면 지금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준석 대표의 측근 김용태, 윤리위는 당원과 국민의 쿠데타를 저질렀다. 쿠데타는 이제 반란했다는 거죠. 기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무서운, 좀 무시무시한 표현을 쓰네요. 근데 이게 본격적으로 신호탄이 쏘아진 겁니다. 대선과 지선 이후에 당내 권력 투쟁이 시작이 된 거죠, 사실상.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상납을 했냐 안 했냐의 어떤 실체적인 거는 당 윤리위에서는 당연히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윤리위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제 결정한 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성상납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건 아니다. 다만 이제 이 의혹이 당의 어떤 이제 명예를 실추시킨 거에 대한 징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어떤 수사기관의 책임, 수사한 것도 아니면서 판단을 내렸다라는 책임에서도 벗어 나오면서 실체적으로 이제 당 대표의 직위도 사실상 수행을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사실 이준석 대표가 대선 기간에서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 과연 표를 더 끌어왔냐, 아니면 표를 더 깎아먹었냐. 사실은 내부에서도, 왜냐하면 이번에 여유 있게 이기지 못했잖아요. 이겨도 간신히 이겼기 때문에 좀 그런 평가가 엇갈렸는데, 그럼에도 확실한 건 젊은 층에 대한
지분은 분명히 있었던 거는 부인을 못 하거든요. 논란 그렇죠. 속에서도.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그 20, 30대 어떤 남성들에 대한 지지층이 강고하다는 평가가 사실 있었는데 여성가족부를 폐지하니 많이 이런 이슈들을 이제 주도를 하면서 그게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는 우리가 논외로 하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로 어쨌든 대선에 기여했다 본인은 계속 주장을 해왔고 네, 꾸러기님이 정확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윤리위는 정확하게 죄목을 따지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가장 문제 삼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니 경찰 조사 결과 나왔냐, 수사 결과 나왔냐, 그쵸. 아니 그거 나오기도 전에 이게 이런 식으로 당원권 정지 시키면 어떡하냐, 징계를 하면 어떡하냐라는 게 사실 최대의 반론이고 처음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준석 대표 측이 6개월 동안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적인 수단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이제 할 수 있을까 예상해보면 징계 효력에 대해서 다툴 수가 있겠죠. 법원에 징계 효력의 가처분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인용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징계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인용은 법원이 그 요청을 받아주는 걸 말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야 이거 좀 부당하니까 일단 멈춰주세요. 이게 정당한지 판단 받을 때까지 그러면 이제 법원이 그걸 받아줄 수도 있는 거겠죠. 네, 꾸러기님. 그럼 만약 수사 결과가 무혐의가 발표되면 윤리위가 다시 복직시킬 수도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이제 어떤 윤리위의 결정하면 출당 조치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을 떠났다가 무죄 판결을 받고 다시 복당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왕왕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윤리위에서도 당연히 당 이제 최고위원회의라든지 지도부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다. 근데 아직은 수사가 진행된 게 많진 않다. 이게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있다는 얘기 저희가 어제 해드렸지만은 네. 선거가 많이 멀리 남았거든요. 네. 사실은 작년만 해도 국면이 달랐던 게 3월에 대선이 있었죠. 6월에 지방선거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선거를 의식해서 당내 수습과 화합이나 이런 게 과제가 됐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총선이 2024년이고 이제 2년 뒤에 열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이에 이제 당권에 대한 어떤 당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이 권력 다툼이 양쪽 모두 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기사상으로 드러나는 멘트가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 이거는 강공을 시사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공에서 살짝 물러난 건 어떻게 나오냐면 윤리위의 판단을 존중한다. 뭐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결과 자체는 수용하고 다음에 길을 찾겠다라는 얘기고 이렇게 당대표 물러날 생각 없다라고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거는 이제 강공으로 가겠다는 싸우자는 거예요. 싸우자는 사실은.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는 보통은 이제 존중한다, 자중하고 나중에 법적 판단 받아서 다시 돌아오겠다. 네. 뭐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예를 들어 경고 처분이랄지 좀 맞습니다. 상대적으로 경징계였다면 좀 이렇게 어떻게든 좀 공존하면서 긴장 관계 유지될 수 있을지 몰랐겠지만 지금 이렇게 중징계라는 또 강공을 때리니까 맞습니다. 반작용도 지금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물러날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치 생명이 사실 걸린 거거든요. 이번 맞습니다. 결정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뭔가 이 타협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옵션이 많진 않다 이렇게 보이고 동연팡님이 팟캐스트는 요즘 15분부터 시작하던데 8시 정각에 같이 시작하기 어려운가요? 저희가 사과 말씀 한번 드리고 약간 오류가 있어서 네. 오류가 있어서 늦어졌다는 점 저희가 한번 오류가 생기면은 또 10분 이후에 시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늦어졌는데 다음부터는 오류 없이 정확하게 시작을 딜레이가 있으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 오류가 한번 있었구나. 이렇게 좀 너그럽게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